우리가 쉽게 사람 다 똑같아 라는 말을 쉽게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관계를 끊는 거를 못하면요, 이게 결국은 가스라이팅으로 가는 순서예요. 근데 논어에서 멈추고 떠나는 걸 못하면요 당한다고 나오거든요. 그 변호사님 그 콘텐츠 보다 보니까 이게 조금 표현이 그런데 인간의 등급을 나누시더라고요. 아, 네네네. 이건 뭡니까? 차별입니까? 계급입니까? 인간의 등급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동의하시나요? 뭐 경제나 계급은 아니고 이제 군대에선 계급은 당연히 필요합니다만 네. 그래서 이게 뭐 어디 마음속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인간의 등급이라는 건요, 기준이 당연히 있겠죠. 음. 그냥 나누진 않아요. 뭐 내가 기분 좋으니까 너 1등급 그렇게 나누는 건 아니고, 사람의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이제 논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논어에서 나오는 거고, 일단 좀 삶을 살아보신 분들 아니면 어린 친구들도 경험 다 해봤을 건데, 우리가 나랑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라고 물어보면요, 네. 대부분이 아니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나랑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네. 뭐 나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은 반에서 중학생, 고등학생이에요. 네. 초등학생도 마찬가지예요. 너네 반에서 반 친구들 다 좋아? 라고 물어보면 좋은 친구도 있고 나쁜 친구도 있죠. 그렇죠. 싫어하는 친구도 있고. 네. 그럼 거기서 이미 등급은 나누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네. 근데 여기서의 등급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좋은 친구, 나쁜 친구. 네네네. 근데 이걸 좀 더 세분화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본 전제는요, 사람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사람 다 똑같아 라는 말을 쉽게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그냥 막연히 느끼는 게 아니라 언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등급이라고. 그러면은 사람은 등급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할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이제 그 질문을 해야 되는데, 누구나 사람의 등급을 나누고 있어. 근데 그 기준이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뭐 나한테 잘하는 사람, 좋은 사람, 못하는 사람, 나쁜 사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을 아예 차라리 대놓고 만드는 게 나은 거예요. 객관적으로요? 네. 객관적으로 아니면 합리적으로.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논어에서 나오는 건데요. 논어는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세요? 논어 보셨나요? 공자님 말씀. 그러니까 네. 논어 이게 원서처럼은 못 보고 음. 왜 몇 살에 읽는 논어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하는 논어 이렇게 편집된 책들을 좀 봤죠. 그럼 느낌이 다 어떠세요? 주워드는 거. 논어라고 하면 어떤 책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접하신 논어로 보면? 철학적인 물음 같은데. 제가 느낀 공자 논어는요. 네. 이제 논어를 통해서 공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아보는 건데요. 네. 공자는 성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막 뛰어난 그런 사람이 흔히들 우리가 4대 성인 막 이렇게 네. 말하긴 하는데. 그렇긴 하지만 공자 스스로는 그렇게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생이 지지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태어나서부터 아는 사람. 네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배워서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누구라도 공자처럼 열심히 하면 그 정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고요. 논어에는 한 500여 개의 문장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문장들은 결국은요, 사람의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사람을 평가하는 책이거든요. 논어는. 그렇게 표현하시니까. 네. 네. 사람을 평가한다는 건데,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나부터 평가하는 거예요. 스스로. 네. 나부터 바로 서고 그 다음에 내 주변 사람을 바로 세워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부제가 네. 이립이라는 표현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네. 논어에서 찾은 나의 이립. 네. 이립이라는 게요. 이립이 몇 살인가요? 이립이 50인가요? 이립이 30. 30인가요? 네. 30살이 이립. 너무 오랜만에 이거 생각해봐. 그 다음에 40은 다 아시죠? 이순. 40이 부록. 부록이구나. 어. 이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다 나오는 건데 이거 네. 생각을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40이 부록이고 부록. 그 다음에 50이 이제 지천명. 뭐 보통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다 들어봤는데 물어보면 여러분도 당황하시지 않겠습니까? 당황하죠. 네. 그리고 60이 이순. 네, 60이 이순이고 그 다음에 70이 종심소유 분류구. 예. 이렇게 나가는 거고 15살도 있죠. 이게 지우학이에요. 배움의 뜻을 두는 거예요. 네. 근데 배움이라는 게 이게 학문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 다움을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다움. 네, 사람 다움. 그러니까 먼저 나다움. 사람 다움, 나 다움.
그다음에 각각 역할들이 있잖아요. 네. 그 역할 다움. 그것을 배우는 것이 15살이고요. 네. 그다음에 일입은 나답게 바로 서는 거예요. 뜻을 세우는 시기. 예. 그다음에 불혹이라는 거는 이 혹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불혹이라는 건. 그러니까 귀신의 영역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40이 되고 지천명은 50 정도가 되면은 이 명이라는 게 팔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이가 50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 명이니까 팔자다. 하늘의 그래서 뜻을 따른다. 하늘의 뜻을 안다. 뭐 이런 그래서 식으로. 50 정도 되면은 아이 내 팔자가 그렇지 뭐. 그러고 사는 나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공자가 각각의 나이에 달성했던 성장의 모습이에요. 공자 스스로. 네, 본인이. 왜냐면 공자가 70대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네. 70에서 끝나잖아요. 그 만약에 당시엔 더 정사시. 살았으면 네. 80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성장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장은 자 보세요. 우리가 다 성장하지 않죠. 네. 여기서 누구는 지유학도 못한 사람이 있을 수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 지천명의 단계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벌써 사람을 나누는 이야기예요. 등급을 나누고 있어요. 나이대로 나누는. 아니 나이대가 아니라 성장의 정도로 나누는. 그러니까 저게 누군가에게는 일입이 뭐 50이 될 수도 있는 그쵸. 거고 예. 30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공자 선생님이 늦게 깨우쳤으면 그죠. 지우학이 뭐 한 40살 됐을 수 있는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공자의 가장 모범적인, 그러니까 사람의 가장 모범적인 성장의 모습이었던 거고, 우리는 지유학도 내가 40인데 지유학도 못했을 수도 있고요. 학교 나온다고 해서 다 그런 건 그렇죠. 아니고.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역시 사람의 등급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중인 이하하고는 형이상을 말할 수 없다. 약간 좀 수준 떨어진 사람하고는 말 안 통한다. 그죠. 중인 이하하고는 어려운 말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이제 대놓고. 네, 대놓고 공자님이 나옵니다. 하신 말씀. 네. 논어 이런 말도 나오고요. 그리고 상지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상지자. 상지자. 네, 그다음에 하는 밑에 있는 사람은요. 우자라고 하거든요. 하우자.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상지자하고 하우자만 변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해요. 많이 아는 사람과 네. 아예 깨치지 못한 사람. 불이라는 거는 이동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고정. 되게 재밌는 거예요. 네. 상지자는 1등이에요. 1등. 네네네. 1등급. 그러니까 이 상중하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예. 상중하. 이거를 다시 상중하로 나누면 9등급이 되는 거예요. 저 안에서 상중하. 네. 다시 상중하로 나누면 9등급이 되는 건데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이제 저도 배워서 아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있으면은 9등급이 하우자가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1등급은 상지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상지자랑 하우자만 변하지 않아. 이거 되게 재밌는 거거든요. 상지자는 원래 변하면 안 돼요. 뭐 배워서 알고 있던 게 다 날아가진 않으니까. 그죠? 인간으로서 최고에 있기 때문에 예. 더 이상 변한다는 것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변하면 안 돼요. 음. 그런데 하우자는 변해야 되죠. 얘는 올라가야죠. 위로 올라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네. 못 올라가잖아요. 이유가 뭐냐? 예. 이유는 얘는 문제의식이 없어요. 생각에 힘이 없고. 그러니까 문제는 나는 문제가 없어. 네. 네가 문제야. 그러니까 네가 변해야지. 나는 안 변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우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내 생각이 다 옳고. 그쵸? 이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등급이 이렇게 다 계속 나눕니다. 공자는. 논어에 보면은 군자하고 소인을 나누고, 그 다음에 뭐 성인도 나오고요. 군자도 뭐 지자, 인자, 용자 그렇게 또 나누고요. 계속 나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약간 좀 수준 낮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는 입씨름 하지 마라. 뭐 이런 것도. 그래서 나오는 말이고. 사실 공자는요. 이제 논어에 굉장히 많은 욕이 나오거든요. 욕? 네. 공자님도 욕 좀 하셨. 네. 저는 우아하게 욕하는 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공자가 이런 욕 진짜 잘해요. 되게 좀 비유적인 욕을 하는 거죠. 누가 그 말씀 하시던데 공자님이 벌써 한 2000년 2500년 전. 2500년 전. 요즘 애들 싸가지 없다고 말했다고. 그쵸. 그 뭐 옛날 그죠. 그 농담 훨씬 반지, 전에도 농담. 예. 네. 그런 말이 있었죠. 근데 우아하게 욕을 하시다. 네. 우아하게 욕하는 거죠. 공자가 하는 욕은 우아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중인 이하하고는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근데 이제 얘가 나한테 말을 걸어오잖아요. 그럼 공자는요. 그래 너가 좋으면 너는 그렇게 해라 하고 끝내요. 말싸움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대신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을까 봐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이 사람의 생각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다른 사람한테 다른 제자들한테는 해줘요. 왜냐면 배워야 되니까. 근데 얘는 그 등급이잖아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잖아요. 어차피 말해줘도.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냥 너는 좋으면 너는 그렇게 해. 그래라. 그리고 그냥 끝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아둔한 사람을 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다 논어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아는 변호사 채널에 악플을 그대로 다 두시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는 악플이 있어야지 사람이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온실 속의 화초가 세상이 아닌데 예.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예. 뭐 시간도 없지만 악플을 다 그대로 두고 있는데 그런 의도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네. 너는 그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요 책에도 보니까 음. 나보다 못한 사람과 친구하지 마라. 뭐 이런 파트 그것도 있더라고요. 논에 나오는 말이에요. 무분려 기자라고요. 나보다 못한 사람과 친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보세요. 9등급은 안 변한다고 했잖아요. 네. 하우자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5등급이라고 쳐봐요. 네. 근데 제가 9등급이야. 그럼 5등급하고 9등급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변할까요, 여기서? 끌려 내려오는 거예요. 네. 9등급은 안 변해요. 안 변해. 그러면은 변하는 끌어내려. 건 내가 일로 내려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저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 경제력이라든지 전혀 아니에요. 무슨 뭐 가방끈의 길이라 이거 아니고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서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기분 나빠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그 보여드렸던 사람의 성장 정도 있잖아요. 뭐 지우학하고 이립하고 부록하고 그런 모습들 그걸로 나눈다고 보시면 돼요. 뭐 경제적으로는 되게 없어도 청빈하면서 공부하고 네. 본인의 수양을 통해서 네. 성장하려는 사람이 있는 거고. 네. 공자는 가난했는데요, 뭐. 아, 가난하셨나요? 공자는 사실 그 주유천하하면서 예. 일자리 얻으려고 돌아다녔는데 결국은 가난했죠. 2500년 전에는 거의 대부분 가난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그때도 양극화가 네. 있었을까? 그럼요. 거기도 부자는 있고 가난한 그 사람들이 시절에도. 있는데 그 아내라는 수제자는 거의 더 가난했죠. 빈천하다고 표현하죠. 네네네. 빈천한 삶을 살아도 근데 즐거워했죠. 그게 차이가 있는 거죠. 왜냐면 내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주변 환경에 상관없이 행복하거든요. 즐겁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부자여도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공자가 부자가 되는 걸 반대하거나 그런 사람은 전혀 아니에요. 그거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어제보다 오늘 하루 더 성장을 했다면 그것 자체가 또 이제 행복이고 즐거움이기도 한 거고요. 그리고 그건 사람으로서의 성장이에요. 돈적인 성장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약간 이제 다 금전적인 걸로 좀 치환을 하는 게 네. 이게 또 너무 경제 채널이어서 막 그런 것도 있나? 해야죠. 경제 채널이시니까 네. 공자의 그 생각 논어에 보면요. 그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유하고 귀한 것은 예.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난하고 천한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싫어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에서 떠나지 마라. 그런 말이 나와요. 인이라는 건 결국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결국 공자는 그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네 이웃을 사랑해라 하고 연결이 돼요. 똑같은. 네. 근데 이제 네 이웃을 사랑하는 건 너무 어려운 경지이니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논어인 거죠. 인간으로서의 노력이 논어이고 그 다음에 신의 가르침이 네 이웃까지 넘어가서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들으셔야 하는데, 그죠? 다 같이 이제 또 성장을 하면서 이거부터 좀 여쭤봐야 되겠다. 9등급 인간을 만나면 결국은 나를 끌어내리게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피해야 하는데 사실 이제 겉만 봐서는 잘 모르잖아요. 겉은 번지르르한데 사실은 속은 좀 9등급 인간. 예. 어떻게 피해야 됩니까? 그러니까는 결국은요 생각의 힘이에요. 생각의 힘. 예. 오로지 나의 생각으로 판단을 내야 돼요.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 물어볼 수도 없어요. 특히 이제 제가 결혼을 굉장히 강조드리는데 예. 결혼은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예. 이혼은 신속하게 해야 돼요. 예전에 책 제목도 그러했듯이 그게 결혼은 결국은요.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네, 관계를 결혼은요.
결혼은 관계를 맺는 거죠. 예. 이혼은 관계를 끊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관계를 맺는 건 잘하세요. 말 안 해도 잘해요. 근데 끊는 걸 못해요. 그렇죠. 그게 어렵죠. 네, 이 끊는 거 한자로 보면은 네. 이건가? 이 떠나는 거 있죠. 떠나는 거. 그 다음에 멈추는 거. 논어에 다 나오는 표현이긴 한데요. 멈추고 떠나는 걸 못하면요. 내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결혼도요. 되게 재밌는 게요. 결혼 상담할 때 제가 보면요. 이 사람이랑 헤어지려고 했대요. 네. 근데 결혼을 한 거예요. 아, 뭐 연애하면서 뭐 이렇게 막 헤어졌다 다시 만났다 하다가 아니요.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게 아니라 헤어졌어요. 예. 근데 내가 결혼 정년기가 됐어. 네. 근데 그래도 그 결혼해야 될 것 사람만한 같아. 사람 없더라. 근데 내 주변에 이제 쭉 적잖아요. 원래 결혼할 때 보면 이렇게 나랑 결혼할 쟤도 나랑 결혼할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 리스트를 적어. 리스트가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한 명밖에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쟤밖에 없어. 그럼 쟤랑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을 매우 불합리하게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최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막 차선을 고르다가 어떻게? 예. 내가 안 팔릴까 봐. 그러니까 이게 이 옥이라고 표현을 하면요. 우리는 다 가슴에 옥을 하나씩 품고 있어요. 근데 이 옥, 네가 품고 있는 옥은 얼마짜리 옥이냐? 그 질문을 해봐야 돼요. 네네네. 근데 사람들이 결혼 정년기가 되거나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이 있으면 비혼주의자들도요. 결혼을 하려고 해요. 서둘러서. 약간 이제 몸값을 낮추는. 그러면서 근데 이제 첫 번째 내 옥의 가치를 몰라요. 예. 예를 들면 이게 10억의 가치가 있다고 쳐봐요. 예. 근데 내가 이걸 모르잖아요. 그럼 모르면은 제 값에 팔 수가 없는 거고요. 그쵸. 애초에. 근데 10억인 걸 알아. 근데 안 팔려. 그럼 조급한 거예요. 네.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니까. 그래서 막 후려쳐요, 가격을. 나 10억인데 나 그냥 5억만 해도 팔게. 1억만 해도 팔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려면요. 내 옥을 먼저 갈고 닦아야 되고요. 가치를 계속 올려나가야지 내 가치를 자꾸 깎아내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결혼이라는 거. 그리고 이 관계를 끊는 거를 못하면요. 이게 결국은 가스라이팅으로 가는 순서예요. 끊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네. 헤어짐 상실을 두려워하고. 예. 근데 논어에서 멈추고 떠나는 걸 못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 도륙당한다고 나오거든요. 예? 죽는단 말이에요. 잡아먹힌다. 네, 죽어요. 여기서 죽는다는 게 정말 죽을 수도 있고 비유적으로 죽은.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살아있지만 요행이 죽음을 면한 상태. 그렇게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거죠. 나도. 그러니까 요거를 현대적인 용어로는 이제 손절한다. 라고 하는데. 손절이라고 할 수 있죠. 손절이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손절. 그죠. 주식도 관계도. 주식도 손절 못하죠. 근데 이게 또 손절 잘 하시는 분들은 엄청 잘하거든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주식도 마찬가지고 카톡 차단도 차단 목록이 이만큼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것도 약간 좀 성향이 좀 좌우되겠죠. 그죠. 성향이 이제 기본적이겠지만 이거는 배워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배워서 그러니까 결국은요. 인생 그러니까 이거부터 정해야 돼요. 나는 왜 삶을 살고 있고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행복한 것인가. 그것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요. 결혼 이꼴 행복이 아니잖아요. 네. 이혼 이꼴 불행이 아니고 아무것도 그건 보장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를 내가 찾지 않으면 결국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불륜을 왜 할까요, 사람들이? 불륜을 왜 하는지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불륜을 하는 이유는요. 내가 행복하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더 나은 걸 찾아서. 지금 행복하지 못해. 근데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성장을 해야지 행복을 한데 성장하지 못하니까 행복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쾌락을 찾는 거예요. 순간적인 행복, 쾌락을 찾아서 불륜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불륜을 한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거든요. 결국은. 뭐 또 끼리끼리 또 하니까. 계속 공허함을 느끼게 돼서 결국은 이런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도 마찬가지로 맺고 끊는 것을 잘해야 되는데 맺는 것은 참 쉽게 잘 되는데 끊는 게 정말 어렵고
사실 이제 주식에서도 왜 손실 회피 성향 이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손절을 하게 되면 이 손실이 확정되는 것 같아서 그쵸. 그 손실이 너무 커서 이걸 마이너스 50%도 못 끊어내는 거죠. 인간 관계도 저 사람 없으면 내가 나중에 좀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쵸. 너무 내가 또 미안한데 이런 생각 또 갖게 되는 건데. 근데 반대로 한번 뒤집어서 볼게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손절을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할 수도 있죠. 오늘 이 친구가 자꾸 카톡을 안 읽네? 라고 근데 내가 차단됐을 수도 있는 거고 전화가 자꾸 안 되네? 차단됐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것도 그럼 어느 정도는 좀 용인하고 살아야 될까요? 왜 본인 차단했다고 막 엄청 열폭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누가 등급이 더 높은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나쁜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러면은 뭐 이걸 계기로 삼아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여기에 힘을 쏟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 변호사님도 좀 차단 좀 당해보셨나요? 한번 당해본 적 있습니다. 어떻게 본인이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이야라고 생각한 사람한테? 아니면 아예 막 싫은 사람하고는 그냥 차단돼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 좀 이렇게 남녀 관계라는 게 항상 같은 양의 사랑을 하지 않잖아요. 그쵸. 좋아하는 마음이 서로 다르잖아요, 항상. 그리고 시차가 발생해. 처음에 얘가 더 좋아했는데 나중에는 내가 더 좋아하는 그런 이제 갈등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아무튼 제가 좋아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제가 매달리는 형국이 된 거예요. 그런 거 얘기해도 됩니까? 뭐 해도 되죠. 뭐. 예. 이미 지난 일이니까. 제가 막 매달렸어. 저 사람이 저를 차단한 거죠. 연락을 자꾸 하니까. 차단을 하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요. 이 사람이 태어나서 해야 되는 그게 있더라고요. 평소에 이렇게 막 계속 논어 얘기하고 이거 창지자 이야기 하다가 거기다 확 하신 거예요? 네. 제가 그렇게는 안 했는데 제가 태어나서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창피하다. 스스로가 어디 숨고 싶을 정도의 그런 이제 문자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차단 당한 게 처음이기 때문에 그 충격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 차단당했다는 사실에 놀래서 문자를 보내죠. 내가 잡상인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차단을 할 수 있냐. 그런 문자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매달린 거거든요. 관계에서. 근데 그때 왜 매달렸냐면요. 이거는 오만이에요, 오만.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그 생각. 너는 나랑 있으면 행복해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의 오만. 네, 내 오만 때문에 매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또 한 단계 성장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좀 늦게 했는데 좀 20대 했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혹시 지난달 얘기 아니에요? 지난달까지는 아니고 비교적 최근이죠. 비교적 최근. 그래서 사람은 항상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쪽팔리죠. 매달리는 경험은 되게 창피한 거예요. 지금 이야기도 하지만. 약간 이제 이불킥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불킥도 하고 창피하고 뭐 나이값도 못하고 막 이제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내가 차단 당해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또 누군가한테는 또 필요한 사람이고 고마운 사람이고 사랑받는 사람이고. 아니 성장을 해야죠. 그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되고 내가 성장을 해 나가는 그 계기를 그 사람이 만들어준 거죠. 저한테. 그러니까 그래서 나를 내쳤던 사람, 나랑 헤어졌던 사람, 나를 미워했던 사람한테 한참 지나고 보면 고마운 거죠. 그 내쳐줘서 고맙다. 덕분에 내가 이렇게 그죠. 성장을 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덕분이라는 거는 결국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한 거지 쟤는 그냥 계기만 준 거잖아요. 근데 그쵸, 나중에 그쵸. 그 사람한테 뭐 고마워한다든지 또 연락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관계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상처 준 사람한테 최고의 복수는 내가 더 잘 사는 모습 보여주는 거라면서요. 그렇죠. 이런 거네요. 본인이 더 성장을 해서. 근데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자꾸 그럼요, 시간을 그럼요. 간과하는데 지금 당장 뭘 하지 못해서 막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복수하지 못해서 지금 당장 얘한테 뭘 하지 못해서 예를 들면은 지금 당장 내 아이한테 사랑을 주지 못해서 이게 미혼을 했어요. 그럼 면접 교섭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비양육자인 부모는 내 아이한테 지금 사랑을 못 주잖아요. 또 미안하죠. 미안하고 죄책감 느끼고 막 또 무너져. 근데 나는 이 아이가 죽을 때까지 엄마잖아요. 네. 아빠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랑을 줄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한참 뒤이겠죠. 그 시간을 버텨내고 그냥 막연히 버티는 게 아니라
내가 성장을 하면 돼요.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저도 불과 얼마 전까지 그랬는데 도대체 성장이 뭐냐? 맨날 뭐 성장하는데 키 이 정도 컸으면 됐지. 자, 성장. 어디까지 성장을? 그럼 맨날 책 보고 맨날 공부해야 되냐? 아니죠. 지겹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네. 예. 공부 그만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시험 이제 제가 공부에 대해서도 공부 이래도 안 되면 포기하세요라는 책을 제가 썼어요. 거기 보면은 너 언제까지 공부할 거야? 공부가 직업인 사람들 있거든요. 그만하고 이제는 돈을 벌어야지. 네네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성장은 그런 성장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자의 성장 있죠. 지우학, 이립, 네. 그다음에 뭐 부록, 네. 지천명, 네. 이순 이게 성장이에요. 네. 근데 결국 뭐냐면 덕을 쌓는 거예요. 나의 덕을. 근데 덕이 뭐냐? 다음이에요. 뭐뭐 다음. 군군 신신 부부 자자란 말이 있어요. 네.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그렇죠. 아버지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다운 거. 이것이 될 때 우리 내 인생도 조화롭지만 우리 사회가 조화롭게 되는 거거든요.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까? 예를 들어서 네. 그거 너무 고전 아니냐? 모모다움이라는 거는 고정관념 아니냐? 막 이렇게 또 요즘에는 그 어떤 뭐 성 역할 뭐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 일단 논어는요. 네. 2500년이라는 시간의 세례를 받았어요. 검증? 그죠? 검증이라고도 할 수 있죠. 네. 지금 제가 저 책을 2023년에 냈어요. 예. 근데 이게 2년 뒤에도 팔릴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베스트셀러라는 것들은 그렇죠. 근데 논어는요. 2500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읽고 있어요. 지금도 열광하고. 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이 춘추 전국시대 책을 왜 읽겠어요? 나랑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시대랑. 그래도 읽는 이유는요. 고전은요. 논어는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에 대한 통찰. 그리고 공자는 사람을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도 통하는 거예요. 다음이라는 게 물론 옛날과는 다르죠. 옛날에는 공자 시대에는 제사가 일이에요. 그래서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지금 제사 안 지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제사가 아니라 일로 이해하면은 지금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 있잖아요. 예. 그 부모 다음, 자식 다음 있죠. 지금 우리가 결혼을 잘 안 하는 이유는요. 엄마 다음, 아빠 다음, 며느리 다음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것이 변하지 않아서 그래요. 변해서가 아니라 변하지 않아서라고요? 네. 현대인에 맞게 결혼 제도가 변하지 않았어요. 아, 제도가? 네. 그러니까 저도 결혼을 해서 이혼을 했지만 전통적인 성 역할이 부여돼요. 결혼을 하면.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변호사로서 전문직 여성이야. 예. 결혼했어. 그러면은 아이도 낳잖아요. 아이 엄마라는 역할, 그다음에 그런 며느리라는 역할, 그런 것들과 나라는 사람이 충돌하는 거예요. 나 다음과 며느리 다음, 엄마 다음 이런 것들이 충돌을 해서 결국 저는 이혼이라는 걸 선택했거든요. 그 우리가 도덕 시간에는 역할 갈등이라고 배우죠. 역할 갈등. 사회적인 역할, 엄마로서의 역할, 충돌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결혼 제도에 아직도 결혼 제도가 가장 늦어요. 좀 보수적이에요. 유교적이어서.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결혼을 더 안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문제인 거지. 옛날 그 우리가 2500년 전에 논어를 지금의 삶을 못 담는다는 전혀 아닌 거죠. 그 내용은 바뀌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성 역할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조금 더 현대에 맞게끔 해석을 해서 바꿀 제도는 또 바꿔나가고 좀 정합성을 이제 21세기에 맞게끔 가져가면 되는 것이다. 지금도 그 얘기 하잖아요. 나다움 이야기하죠. 네네. 너 어떻게 나답게 살 것이냐. 그 질문은요. 만구불변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질문이에요. 그 질문은. 근데 이제 앞에서 제가 질문 드렸던 또 성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덕을 쌓고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는 제가 이제 그러면 9등급 인간 어떻게 보면 하우자를 어떻게 피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렸는데 1등급으로 올라가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이제 성장을 조금씩 쌓아서 지식뿐만 아니라 덕도 마찬가지고요. 논어를 보면요, 이 등급을 되게 구체적으로 매기거든요. 네. 그리고 유형의 사람들도 나와요. 그 유형의 사람들. 유형의 사람들. 예를 들면 1등급은요. 성인이에요, 성인. 우리가 사실 1등급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2등급을 유형화하면은 군자라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3등급은 선인. 선인 이제 좋을 선자를 쓴단 말이죠. 네. 좋은 사람. 네. 이게 착한 사람 아니에요. 좋다는 거지. 착하다 아닙니다. 예. 그다음에 뭐 4등급으로 보면은
호학자, 이 배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 네네네. 근데 이 배우는 건 역시 공부 아니에요. 덕을 쌓는 거, 어허. 나다운 거, 이립하고 부록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호학자라고 예.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유항자라고 볼 수 있는데, 유항자는 되게 중요한 건데요. 사무사라고 해요. 사무사. 이거는 논어에서 되게 중요한 글자인데요. 네. 생각에는 무사, 사악함이 없다. 그러니까 바르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르게 해라.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5등급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저 정도만 해도 훌륭하네요. 훌륭하죠. 저는 네. 5등급 이상만 되면 된다고 봐요. 네네. 근데 이것도 굉장히 가만히 넉넉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해야 돼요. 학위 시습, 뭐 절차탕마하고 그런 노력을 각고의 노력을 해야지 겨우 갈 수 있는 단계인 거죠. 5등급이라는 게. 예. 그리고 이렇게 되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예. 그러면은 비로소 상대방이 보여요. 어. 근데 우리는 대부분요. 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좋은 사람이 어디 있지 그것만 찾으러 다니는데 보일 수가 없어요. 내가 어느 정도 돼야 또 보이는 거죠. 나를 알아야 상대방이 보이는 거예요. 저게 이제 9등급까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논어의 그 말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렇게 해서 성인, 군자까지는 못 가더라도 유항자, 호학자, 선인까지는 그래도 한번 해볼 수 있다. 그렇죠. 네. 변호사님 혹시 어느 정도? 저는 이제 5등급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생각을 항상 바르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사무사가 되려고. 저보다 좀 아래에 계시네요. 많이 농담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아이 별말 농담입니다.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콘텐츠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아예 클릭도 안 하셨을 거고, 아니면 보다가 이미 나가 계실 거고. 근데 언제 이 영상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최소한 호학자, 유학자 그쵸. 정도는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네, 그 정도 등급이라고. 그래서 이 지식 채널이나 저희 같은 이제 뭐 경제 채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배움을 즐거워하시는 분들, 배움을 통해서 성장하시려는 분들이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최고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함부로 무리를 짓지 말라라고 네. 하시더라고요. 네. 이거는 어떤 뭐 그것도요. 이제 예. 논어에 보면요. 가이군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리를 짓게 해주는 거예요. 누구랑 무리를 짓고 누구랑 무리를 지으면 안 되는지를 그 기준을 알려주는 책인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무리를 잘못 지으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돼요. 어울리게 되죠. 내가 정말 유유상종. 열심히 노력해서 5등급이 됐어. 근데 9등급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잖아요? 그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묵자흑. 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늘 그런 거 강조하거든요. 우리 저기 막내 PD도 있지만 네. 직장 되게 중요하고 중요하죠. 그 직장과 그 직장에서 어울리는 사람들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채널에는 가만히만 있어도 이렇게 막 변호사님 같은 분, 교수님들, CEO들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오는데 너무 좋은 환경 아니냐라고 사장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회사 아닙니까? 네. 네.